그 트러스 총리가 이제 하여튼 그렇게 사임을 한 다음에 그 사실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하여튼 출범한 지 한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요. 4월 달이고 5월 9일 날 출범해서 거의 1년 돼갔는데 그 감세 정책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투자 뭐 활성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트러스 총리와 좀 비교하는 그런 분들 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주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책에도 보면 오크라 그 이장인가요? 오크라 제가 그거 제가 밑줄 치고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자유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출범 때부터,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 취임식 때도 자유라는 얘기를 엄청 수십 번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심지어 뭐 밀턴 프리드만의 뭐 선택적 자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 책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그 오크라라는 그 음식 재료가 저도 잘 생소하긴 하지만 어떠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글쎄 자유처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그냥 그쵸. 뭐든지 자유라고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자유한데 과연 이게 무슨 자유냐?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고 문화적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73년이죠. 그 칠레에서 피노체트 장군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실 대단한 좌파도 아닌데 칠레 기준으로 보면 좌파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정권을 잡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 3,000명 정도를 죽였어요. 그런데 맨날 자유하는, 그리고 이제 군부 독재를 한 거고, 자유하는 자유시장 경제주의자 밀턴 프리드만, 프리드릭 하이엑 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피노체를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자유는 경제적 자유지 정치적 자유가 아니거든요. 경제적 자유 중에서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마음대로 쓸 자유. 다른 경제적 자유보다는 예를 들어 뭐 노동자가 마음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아니라 자산가의 자유를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아이엔데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자산가의 권한을 자꾸 제약하고 뭐 일부 뭐 국유화도 하고 뭐 세금도 많이 내고 이게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3,000명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하는데 무슨 자유가를 얘기하는 거냐? 그걸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자산가의 자유, 그 경제적 자유 말씀하신 소수 자산가, 소수 자본가 내지는 그 부유층을 위한 그런 자유, 경제적 자유를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 논리적으로는 뭐 그럴 듯한데 왜냐하면은 뭐 옛날 봉건사회 같이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돈 벌 수 있고 누구나 자산가 될 수 있고 이런 돈 벌어서 자산 모으면 그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 있고 공평한 시스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19세기에 그 프랑스의 아나톨 프랑스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법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공정해가지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리 밑에서 자는 거, 구걸하는 거, 빵 훔치는 거를 다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형식상으로는 이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똑같이 부과되는 법인데 부자들이 다리 밑에서 잘 일이 뭐가 있고 구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사람만 겨냥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게 너도 자산가 되면 되잖아 하는 거는 물론 확률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한 층만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자유는. 그래서 그런 자유 얘기하는데 그 자유의 내용이 뭔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노동시간 그 논란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69시간
뭐 정부에서는 그게 이제 뭐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우리가 뭐 69시간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최대 뭐 잡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지금 같이 묶여가지고 그 노동할 권리,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시간 잡아주고 노동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왜 그걸 또 굳이 뭐 그렇죠. 그렇게 근데 하나. 이제 그게 또 생각해 볼 것이 거기서 말하는 그런 자유를 준다고 하면 네. 그 자유를 쓰는 사람, 그 자유를 써야 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뭐 몇 명 정말 그 뭐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네. 뭐 20대 후반 젊은이들 몇 명이 그걸 쓸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 69시간 노동할 자유를 쓰게 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네. 임금 못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그 층에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그 법이지. 예를 들어 갑자기 그거 한다고 삼성 직원이 나와가지고 보통 일주일에 45시간 하는데 네. 69시간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회사가 다 경영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죠. 삼성 같은 데는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갑자기 돈 뭐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편히 그냥 임대료 받고 살던 사람이 나 저 자유를 쓰고 싶어. 나도 앞으로 69시간 일하게 네. 편의점에 가서 20시간 더 일할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뻔한 거고 거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18세기, 19세기적인 미개한 개념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일할 자유라는 건 이 인간의 선택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자유의지, 네. 그리고 하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 자유의지만 보고 하겠다는데 하게 놔둬라 이런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게 18세기, 19세기 때 그렇죠. 만들어놨다. 예. 그냥. 이번에 69시간 그 논란 딱 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머리에 들어온 게 제 책 사다리 걷어치기 사다리 걷어차기 케이스인데 네. 맞아요. 1905년에 네. 뉴욕주에서 그 제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으로 제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제빵 공장들이 엄청 착취를 많이 해가지고 네. 평균 노동 시간이 15시간, 16시간이었다 그래요. 하루에.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네. 10시간으로 줄여야 된다 했더니 미국 대법원에서 네. 그게 위헌이라고 했어요.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을 만큼 일할 자유를 뺏는 법이라고 해요. 미국의 그 당시에.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논리와 똑같은 건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사회 구조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진해서 69시간 자진해서 네. 그때 이제 미국 같으면은 네. 80시간, 100시간을 일하게 되는 그 구조를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냐면 강도가 와가지고 총을 딱 들이대고 자 너한테 자유 선택을 줄게. 총 맞을래? 네 지갑 나한테 줄래? 네. 그럼 누구나 선택해서 지갑 주겠죠. 네.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의 선택입니까?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독극물 쓰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렇죠. 한 5년 있으면 보나마나 병나서 죽을 거 아는데도 가서 일을 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을 자진해서 일을 하고 그런 처지에 밖에 처할 수 없는지 그 자진이라는 게 네. 구조에 의해서 강제된 거지 그게 진짜 자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 후보 시절에도 막 그런 얘기 했습니다. 120시간, 그때는 120시간이었어요. 지금 맞아, 69시간. 그랬죠. 네? 막 아주,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할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게 50시간이 됐든 100시간이 됐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그러고 젊은 그때 어디 학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때 아이도 그 생각나는데 그 화면에 학생들 얼굴 표정이 굉장히 경직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간단히 저희 정리해 세대 나오다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네.
사회과학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요? 아니 모든 사회과학의 기본이 그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법학이 그런 걸 안 가르쳤나 보죠. 제가 뭐 법대 나온 거 아니니까 저는 뭐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선생님이 선배신가요? 아니면 그때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이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을 거예요. 아, 근데 그렇죠. 예, 그 사회과학의 기본이란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 의지만 가지고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사회의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또 극단적으로 갖고 가는 일부 소위 좌파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구조에서 결정이 되니까 개인은 맞아요.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것도 틀린 약간 거지만 공감을 예. 맞아요. 모든 게 개인 책임이다 이거는 또 그것도 틀린 아니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회과학을 안 배우고 사회과학이 이제 처음 나온 게 19세기인데 네. 18세기적인 개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과학을 제대로 안 배웠다라는 말씀을 또 주신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양반이 안 배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배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 노동부 장관도 참 네. 나름대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